꿈에서나 보던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역대급 호황을 즐기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28조 원 규모의 신용잔고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의 여기가 계속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조정이 찾아올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핵심 변수들을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요즘 어딜 가나 주식 이야기뿐이죠.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을 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투자는 이제 전 연령대의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열풍의 이면에는 나만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는 포모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보고 뭔진 몰라도 일단 서야 손해를 안 볼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합니다. 특히 적금만으로는 목돈 마련이 어렵다는 불안감이 전 세대를 주식시장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뛰어드는 추격 매수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버스에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천 돌파가 대단하다는 반응과 고점에서 물리니 조심하라는 경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의 열기가 튼튼한 경제 성장의 결과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안이 만든 유행이라 보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상승장은 예전과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히 시중에 돈이 많아서 오른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코스피 5천 돌파의 1등 공신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짜 실력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성적표가 놀라운 수준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170조 원까지 언급될 정도로 인공지능 AI 열풍 덕분에 우리 반도체를 사려는 줄이 전 세계적으로 길게 늘어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식 용어 하나만 짚고 갈게요. 바로 PER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건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투자한 돈을 이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번 돈에 비해 주가가 아직 싸다는 뜻인데요. 현재 반도체 두 형제를 포함한 우리 시장의 PER은 10배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즉, 기업들이 돈을 워낙 잘 벌다 보니 지금의 주가가 생각만큼 거품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정부의 정책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죠. 이건 10조각으로 나뉜 피자에서 주인이 이 조각을 사서 없애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피자 조각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우리나라 주식이 제값을 못 받던 현상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펄펄 나는데 우리 동네 가게들이나 내수 기업들은 여전히 힘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거든요. 실제로 반도체를 빼고 계산하면 작년 수출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잔치가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진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화려한 숫자 뒤에는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빚투 규모가 역대 최대인 28조 원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3일 안에 갚아야 하는 미수금까지 1조 원을 넘어서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왜 위험할까요? 바로 반대 매매라는 장치 때문입니다. 이건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데 시계 가격이 떨어지면 전당포 주인이 내 허락도 없이 시계를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게 되고 이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더 폭락하는 투매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5천선이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 얼음판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의 반응도 살벌합니다. 꼭 고점에서 빚내서 사다가 나중에 남 탓하지 말라는 냉정한 충고부터 환율은 오르고 서민경제는 바닥인데 주가만 오르는 게 말이 되냐는 분노 섞인 댓글까지 다양하죠. 특히 자산 방어력이 약한 2030 세대가 비투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 역시 1조 원 규모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이들은 시장에 지쳐있는 틈을 타 공격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뜨거운 시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생존 전략 중 하나는 바로 현금도 투자라는 관점입니다. 현재처럼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은 물론 나중에 찾아올지 모를 진짜 기회를 잡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변수는 아직 많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금리의 움직임인데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숫자가 금리인데 최근 주요국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리가 요동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른다면 주식시장에는 차가운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현재의 상승장이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차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익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핵심 종목은 유지하되 뚜렷한 근거 없이 분위기만 타고 오른 종목들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지붕을 미리 점검하고 비상금을 챙겨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코스피 5000 시대는 우리에게 큰 기회인 동시에 신중함이라는 숙제를 함께 던져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우리 경제의 저평가가 해소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열을 걱정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이 열기 속에서 여러분만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